글로벌 전통의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IT 기업 주식회사 7일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김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했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앞뒤가 다른 거? 네. 이 한의대는 표현 방법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과 뒤가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앞에 과목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뒤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경우가 있고, 심지어 하나의 책에서도 앞에 챕터에서 얘기한 거랑 뒤에 챕터에서 얘기한 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적으로 따져들고 그림을 그리고 도식화시키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A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B라고 하면은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니까요. 질문을 선배들에게도 하고 교수님들께도 많이 해봤는데 A도 맞고 B도 맞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A도 틀리고 B도 틀리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정말 오기가 좀 발동을 했었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학문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모를 리가 없을 거다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 과정 중에 오히려 공대에서 공부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공학에서의 핵심은 어프록시메이션이거든요. 가정인 거죠. 그리고 근사와 가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의학을 공부를 했었을 때 한의학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져 있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분석적이고 논리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대단히 여기는 가정과 근사들로 점철되어 있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가진 이론으로 한의학을 이해하고 이 변수들을 다루고 약을 쓰고 침을 놓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본과 2학년 때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면서 그때부터 한의학이 좀 재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그런 의미 때문에 교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임상 연구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졸업 후에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갔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경희대병원의 펠로우로 남아서 본격적으로 한의학과 의료기기 그리고 임상 연구들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마침 좋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목동에 있는 동신한방병원이라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고요. 대학병원을 나와서 한방병원의 병원장으로 가게 됩니다.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운도 좋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병원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매일같이 진료를 해야 되고, 그때 알았죠. 아, 저는 진료를 싫어하는 한의사구나. 그래서 이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두 번째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니라 스타트업, IT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경영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고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학과 한의학의 접목,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더 나이가 들면은 못할 것 같아서 당시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됐죠. 창업자는 아니지만 스카우트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었고 6개월, 9개월 정도 수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인데 당시에 어떤 모기업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저도 대표이사였지만 출근하는 날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사건이 생긴 게 신문기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모기업에서 큰 사고가 터져서 계열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사건이 터졌었고, 그 다음부터 한 2개월 정도 회사를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연착륙으로 소멸시키는 프로젝트를 했었죠. 12월 달쯤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업이 없는, 직장이 사라진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대학으로 돌아갈까? 아니면은 한방병원에서 다시 병원장으로 오라는 제의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개원을 해서 평범한 한의사로 한의업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짧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는 스타트업 경영 기간 동안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밤에 자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빨리 출근하고 싶으니까. 빨리 잠들고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IT와 한의학의 결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12월쯤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내 회사를 만들어 보자 라고 창업 결심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를 연착륙시키면서 창업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2021년 1월에 기존 회사 정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사표를 쓰고 나오면서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7위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했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한의학을 포함해서 전통의학 지식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기를 바랬어요. 한국이면 한의학, 일본이면 또 일본의 또 나름대로 전통의학이 있고요. 베트남이라던가 태국이라던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있습니다. 이 전통의학들이 그냥 그 지역 안에서만 소비되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었고, 각국의 전통의학들은 분명히 교집합도 있고 여집합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버무린다면은 이 전통의학도 충분히 더 넓게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이제 로드맵 하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스텝을 잡은 거죠. 스텝을 정해놨었는데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비대면 학술 대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실제 임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술대회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공부 모임이 있다거나 했었을 때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특히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대면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문을 닫고 나온다거나 휴가를 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임상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먼 분들은 점점 더 학술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니즈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많이 확산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었던 게 가장 빠르게 가장 안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비대면 학술대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 초기부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정도 예측은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또 많은 학회 또는 많은 한의사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현재 국내에서는 한의학 콘텐츠로는 최대 플랫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목표가 하베스트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또 차례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재에 대해서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가 미션으로 생각하는 전통의학의 지식 서비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서비스 또는 그 다음 서비스도 전통의학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창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 또는 어떤 사업 또는 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목표 자체가 나는 창업할 거야, 자 이제 좋은 아이템은 뭐지? 뭐가 잘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거의 100%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창업을 목표로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정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아이템은 진입장 장벽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은 그 역시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정제하고 그 유니크한 아이템은 결국은 본인의 전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회사 명함에 보면은 개인의 모토를 하나씩 새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모토를 소재로서의 한의학, 도구로서의 공학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 두 개를 모두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개발팀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개발팀에서 기획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깥에서는 한의사로서 그 어떤 소재에 대한 정제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 보니까 경영에 있어서 팀 내에서의 어떤 비전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표이사가 양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표이사의 리더십이 조금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팀입니다. 혼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받거나 팀을 모으거나 하게 되면은, 특히 팀을 모으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체력과 정신력 소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초기 팀을 꾸릴 때는 정말 나랑 뜻이 맞는, 전혀 몰랐던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같이 아는 사람, 서로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뜻이 같은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라는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투자를 할 때 투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속성이 잘 만들어진 팀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좋은 팀이 있다면 요즘에는 창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 한의학은 개발되지 않은 금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상이라면은 이 한의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제약회사나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소재로서의 한의학이 대단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 한의학은 IT를 통해서 아주 멀리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의학이라는 개념이 아주 분석적이거나 아주 환원적일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생활에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질병 상태가 아니거나 또는 질병 상태 이후에 만성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생활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건강에 적합한 것들을 레코멘데이션하는 이런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의학이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